자, 이제 문제 입력 H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입력 HNC가 뭐냐면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전에 이 파일, 그죠?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있는 zip 파일, 이거를 등록을 이제 하는, 등록해서 문제은행에 집어넣는 그 메뉴가 바로 문제 입력 HNC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입력하기 전에 이게 어떤 시험인지 어떤 문제은행인지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타이틀로 문제은행에 저장할 거냐. 자, 이렇게 타이틀을 써놓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목을 수학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룹 선택을 상위 그룹을 선택하면 그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하위 그룹이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고등학생이라는 상위 그룹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하위 그룹이 있는데 다 선택했어요. 그러면 다른 그룹 학생들은 안 되고 이 고등학생의 1학년 또는 2학년 또는 3학년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만 이 테스트에 나중에 출제했을 때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은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뺐다. 그러면 고등학생의 1학년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3학년에 속해 있는 학생들만 이 테스트를 나중에 출제했을 때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1, 2, 3학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이 있는데 시험 유형은 뭐냐면 그 일반 테스트하고 듣기 테스트가 있죠. 자, 듣기 테스트는 듣기 파일, 음원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원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그 입력란이 또 생겨요. 근데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거는 음원 파일이 필요 없는 그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테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해서 저장하기 버튼 눌러야 됩니다. 이 설정을 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입력하려고 하면 자, 문제은행 타이틀 설정을 저장한 이후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저장한 이후에 문제 입력 버튼 눌러서 문제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문제 입력 버튼 눌러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전 단계에서 설정했던 것들이 나오죠. 타이틀, 과목, 그룹, 시험 유형 여기까지. 자,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단원 선택부터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단원 선택 1차 단원부터 유리수 2차 단원, 3차 단원 없어요. 괜찮아요. 단원이 뭐 3차까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1차까지만 있으면 1차까지만 선택해도 돼요. 자, 다음에 문제 파일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HTML 파일을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바탕화면에 있었죠? 024 이 파일 열기 이렇게 연결된 이미지 뭐냐 문제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하나로 압축하여 업로드하세요. 이게 이거죠. 이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이 zip 파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있음 선택하면 아래쪽으로 업로드 zip 등록할 수 있는 폼이 생기고 여기서 선택해서 zip 파일을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문제 수준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이 파일에 지금 써있는 문제들의 수준이 몇 등급짜리냐 뭐 한 7등급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문제 개수 이게 몇 문제짜리 시험이냐 24개였죠 문제가. 그 다음에 예문 타입 예문이 1, 2, 3, 4로 되어있냐 A, B, C, D로 되어있냐 가나다라로 되어있냐
그런 얘기죠. 여기서 저는 1, 2, 3, 4로 돼 있었죠. 예문이. 선택하고 예문 개수가 몇 개짜리냐, 오지선다형이냐 뭐 사지선다형이냐 그런 거. 그래서 오지선다 5개짜리죠. 예문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문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저장이 됐으면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왔으면 관리 목록 버튼 눌러서 등록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관리 목록 버튼 눌렀더니 문제은행, 그죠? 문제은행 관리 이 목록으로 왔죠. 이 문제 입력 HNC에서 문제를 입력하게 되면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죠.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타이틀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이 됐어. 그죠? 이미지들이 아니라 시험이 등록이 됐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런 것들 뭐 이미지가 깨졌어. 그죠? 그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또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등록하면 이게 완벽하게 다 딱 등록이 되면 좋은데 그럴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같은 게 깨져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 잡아줘야 돼.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좀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고치냐면 이 각 문제 위에 보면 체크박스가 하나씩 있고 다음에 M자 버튼이 있고 X자 버튼이 있고 U자 버튼이 있어요. U는 이게 그 등록된 단원, 그 단원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떤 단원에 속해 있는 문제인지 마우스를 올리면 뜨죠, 레이어가. 그래서 어떤 단원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삭제하는 거고 M은 변경,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M자 버튼 눌러요. 이렇게 깨져 있는 이미지가 깨져 있는 문제의 위쪽에 보면 M자 버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보기였죠? 보기 문제가 깨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일자로 보여지게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을 하고 돌아가기 버튼 눌러서 돌아가서 보면 자, 들어갔죠? 보기가. 그죠? 13번. 이렇게 한 문제 고쳤고 자, 15번에도 마찬가지 15번 M자 버튼 눌러서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해주고 저장하고 돌아가기 보면 15번 또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보기가. 자, 다음에 또 깨진 게 어딨냐. 16번도 깨졌네.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 있네. 이렇게 일자로 올려주고 저장하고 돌아가기 봐서 보면 이거였나요? 16번? 16번이었나? 네, 됐고 자, 20번도 깨졌어요. 이미지가. 그럼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주고 저장하기 해서 다시 돌아가기 보면 20번이었나요? 20번 들어갔죠? 20번도 들어갔고 10번도 깨졌네. 10번
내려가 있어. 이거 이렇게 올려줘야 돼. 저장하기, 돌아가기. 그래서 보면 10번이 들어갔네요. 10번. 다음에 21번도 깨졌네. 21번. 저장하기, 돌아가기. 21번이었죠? 21번 들어갔어요. 21번. 자, 다음에 몇 번이냐? 24번. 24번도 깨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장하고 돌아가기. 24번 보면 24번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험을 다 이제 입력했어요. 입력해서 잘못된 것들 바로 잡았고 해서 하나의 그 문제은행으로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잘못 입력된 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아까 어떻게 수정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13번 볼게요. 13번 보면 13번 아까 이렇게 안 보였었던 거죠? 문제가 이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안 보였죠? 저장하고 가서 보면 이미지가 깨져서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내가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되겠네. 복사해서 자, 이렇게 된 태그예요. 이미지 태그. 자, img 이게 이미지 태그다 라는 거고요. 이미지 태그 시작하는 거고 끝날 때 닫아줬어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태그예요. 이게 일자로 이렇게 쭉 써 있어야 돼. 근데 뭐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또 이렇게 내려가 있다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깨져서 보이는 거야. 아까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처음에 이미지 안 떴을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를 딜리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보여줬잖아요. 그때는. 자, 볼게요. 보더 img 잠깐만요. img 한 칸 띄고 보더는 0 한 칸 띄고 ali는 abs 미들 한 칸 띄고 src는 이게 경로예요. 경로 이미지의 경로. 다음에 한 칸 띄고 with 한 칸 띄고 height 다음에 닫고. 이게 하나의 이미지 태그예요.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잘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다거나 뭐 여기가 끊겨서 이렇게 내려가 있다거나 여기가 끊겨서 이렇게 내려가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줘야 돼요. 각 요소마다 한 칸씩 띄워줘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도 안 돼. 이렇게 띄워줘야 돼. 한 칸씩. border align src with height 각각 한 칸씩 띄워줘야지 엔터를 쳐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일자로 되게 해주면 된다. 근데 칸이 작아서 이게 막 내려가 밑으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자,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미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일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건 괜찮아. 기니까 이렇게 짧은데 일부러 엔터 쳐서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원래 일자로 돼 있는데 칸이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간 것 뿐이잖아요.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끊겨 있거나 여기도 이렇게 끊겨 있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미지가 깨져서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딱 일자로 되게 img 다음에 한 칸 띄고 보더는 0, 한 칸 띄고 align은 abs 미들, 한 칸 띄고 src는 그 경로라 그랬죠. 이미지 경로. 다음에 한 칸 띄고 width는 344, 한 칸 띄고 height는 14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보드 값도 다를 수 있고 abs도 다를 수 있고 경로도 다를 수 있고 width, height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일자로 돼야 된다는 거, 한 줄로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요소마다 한 칸씩 띄워줘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위드나 하이트도 한 칸씩 띄워줘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아시겠죠?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앰퍼샌드 mbsp 콜론 이게 한 칸씩 띄는 거예요. 한 칸씩 띄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한 칸씩 띄잖아요. 요걸 이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앰퍼샌드 mbsp 세미콜론 여기까지. 이게 한 칸 띄는 거야. 그러면 아까 4개인가 있었나요?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4번 띈 거야. 스페이스바를 4번 누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13번이 좀 떨어져 있죠. 여기가 이 사이가. 그죠? 왜 그래? 아까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 이거 이거요. 이걸 지워주면 붙겠죠. 자, 돌아가기. 자, 좀 붙었죠? 이게 사이가 붙었잖아요. 아까는 이 정도 됐었잖아요. 이 정도.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 정도로. 그죠? 스페이스바를 문자로 표현한 게 앰퍼샌드. 앰퍼샌드가 키보드에 숫자 7 있잖아요. 7 위에 있는 거. 그거예요. 앰퍼샌드 mbsp 다음에 세미콜론까지 해서 하나의 스페이스다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문제는 바로바로 고쳐진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 입력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